이어서 2부 시작합니다. 진짜 백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파는 에피타이저라면 나올 통이 바로 메인 디쉬. 울산 본격 지하방송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의 정재용 지부장과 강승엽 조직부장, 울산신문의 정혜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부 파워 인터뷰와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 타임, yes or no 인터뷰를 통해 내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Power. Interview. 네, 계속해서 2부 파워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세 분과 파워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질문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야, 좀 더 크게 하자. 우리 왜요? 2부 넘어왔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지금? 너무 가라앉았나요? 우리 CBS 아니야. 이제 팟캐야 팟캐. 알겠어요. 네. 뭐 소리 지르면서 읽을까요 그러면? 알았어요. 너무 깔았다. 오케이. 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울산 북구청 피해 사례를 이야기했었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청으로 감경되어 정직 3월에 그쳤다고 정 기자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청취자들께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소청 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을 진행합니다. 이게 소청 심사죠. 이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건데 이번 사안의 경우 공무원도 조직에 자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승영 조직부장님,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사건이 최종 종결되고 노동조합에서는 북구청 기관 내 전체 직원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만 73%의 직원이 성폭력 등의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해당 결과는 내부 게시판과 외부에 공개되었고요. 성폭력 예방 지침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그 지침을 만들도록 이미 협의가 된 것이지만 네. 어떤 이유로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료 조직에서 성폭력과 갑질 등 사건이 이슈가 되면 사건을 은폐하기 바쁘고 피해자들에게 너만 참으면 된다. 참 별나다. 그냥 넘어가자. 네. 나 때는 더 심했어라는 식의 2차 피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라떼. 그렇죠. 라떼는 라떼는 더 심했어요. 네. 라떼는 더 심했다. 그 나 때는 이라는 그 미명하에 피해자를 2번, 3번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아직도 계속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공공에서 먼저 이 사례들을 지금 사실 시범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이게 나쁜 사례를 먼저 지금 시범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러니까 오늘 저희 전반적으로 방송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원 조직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 제도를 시험하는 상황을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주 5일제도 공무원 조직부터 시작했고 전 국민에게 그렇죠. 전파되는 등 공무원 조직부터 변해야 된다는 시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공무원 조직에서도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는 것, 피해자들, 성희롱이든 갑질이든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감싸는 것보다는 2차 색출을 하고 피해자를 또 말 못하도록 또 주변에서도 돕거나 주변에서 연대 지지를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대 지지를 못하게 한다고요? 네, 연대 지지를 하면은 분위기 자체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너는 옆에서 도와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은연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의 압박이 항상 있죠. 마치 학교 다닐 때 왕따를 하는 그 학생들 주변으로 그런 분위기가 네, 형성되는 네. 것처럼 말씀이시죠. 근데 좀 속상한 거는 이제 대중조합원들께서도 그 실수를 자기가 모르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어떤 건이든 피해자가 발생되면 이슈화 시켜서 누가 그랬대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따뜻한 무관심이 아닌 그 이슈화 시켜서 희화해버리는 습관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투쟁을 진행하면서 뭐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만 좋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저희도 이 건을 진행하면서 어찌할지를 몰라서 많은 고심이 있었는데요. 초기에 울산 여성연대 그리고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법률원 등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시총 노조와 북구 노조는 달라 보여요. 이게 정재용 지부장님 이게 다른 노조인 거죠? 네, 확연히 다른 노조고요. 제가 좀 비교를 하자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 정도. 저는 아주 잘 이해가 되는데 저는 청취자들께서는 이해됩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해를 할래? 시청공무원 노조는 이제 단위 사업장 내에 이제 그 노조 활동을 하는 조직이고 저희는 이제 전국 단위 노조고 전국에 19개 지역 본부가 있고 네. 19개 지역 본부 밑에 220개에 달하는 지부가 있고 네. 14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네. 민주노총 가맹 조직입니다. 저희가 네. 1997년에 공무원 사회에도 노동조합이라고 국민들께서 반감을 가지실 때 저희 선배 그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만들었고 2004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그때는 행정자치부인가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을 옥죄기 위해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저희가 볼 때는 개판인 법률을 만들어서 저희 선배 활동가분들이 뭐 강하게 저항을 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죠?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면 사실은 설립을 어떻게 보면 좀 지지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내용은 좀 어떤 어떤 내용이냐면 네. 내용을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렇지.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저희 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요. 이제 그 일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금지하는 듯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공무원 노조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동자는 분명히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그렇죠. 있는데 네. 저희는 단결권밖에 없습니다. 그 단결권마저도 6급 이하 직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이상은 안 되고.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 상권 중 0.2권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네요. 예, 그래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는 그 법률 자체가 공무원 노조법이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이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공무원 네.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네.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투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공부할 때 행정법이나 뭐 헌법 공부할 때 조금 많이 이상한데라고 하지만은 뭐 말을 할 수 없는 할만한 할만한 그렇죠. 제가 네. 조금만 더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셔도 네, 돼요. 네. 이게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헌법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공무원의 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 관련한 네. 그렇죠,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3.15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때 그렇죠. 이제 네. 공무원들이 대거 부정선거에 동원되는 사태가 발생됐고 4.19 민주항쟁을 통해서 정권이 무너지고 개혁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알기로 이 헌법 조항에 이 조항이 들어간 거고 네. 이 조항 자체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공무 수행을 하지 말라는 제한적인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네. 검경, 사법기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의 그리고 교원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시키는 걸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최근에 5월달에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론, 뭐 아쉽지만 결론을 낸 게 어떤 거냐면 네. 정당법이나 공무원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못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밖에 정치적 단체에 가입을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 4월달에 이제 헌재에서 결론은 정당 가입은 안 되고 대신 이제 그밖에 정치적 단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네. 공무원도 원칙에 반한다. 국민으로서의 참정권 이런 것 자체를 과하게 제한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좀 말씀 이어가서 저희가 해고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 해고자, 또 해고 노동자의 어떤 그런 복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사실 초기 선거 공약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우리 강조직 부장께서는. 네. 저희 전국노동자 활동가들에게는 해직자 선배님들이 아직까지 현장에 돌아오지 못한 부분은 최일선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고 아직까지 아픔으로 남아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 이제 2004년도에 반노동적 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노동자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네. 투쟁을 하시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136분이 계시는데요. 네.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진 이유는 그 공무원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뭐 복지를 더 향상시키거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공직사회를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전국공무노동조합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네. 근데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걸 옥죄고 있는 공무노동조합 법의 개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단 하루의 연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조직에 무릎 꿇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워딩으로 136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 중에는 그 공무원 정년상 정년을 초과하고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속상하지만 자살을 하시고 네. 그리고 얼마 전 지난 일요일 날 한 번의 공무원 노동자도 투병 중 사망하셔서 현재는 97명이 아직까지 16년째 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97명으로 수가 줄었군요. 네네. 네. 그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네. 그 공무원 노동조합에 약속한 공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7년도 문재인 당선 그 대통령 후보께서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약속하였습니다. 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서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대 국회 내 복직을 위한 특별법은 상임위에 벽을 맴돌다가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희망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고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목적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저희 20대 사실 국회는 네, 20대 국회가 그렇죠. 일을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20대 국회. 그 평생 괴롭히 나을 거예요. 평생. 19대 때도 역대 최악의 어. 국회라고 오명을 이제 그대로 20대가 물려받았다는 지적이 그치.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또 이렇게 드러나네요. 아무튼 지금 저희 나울통이 생각보다 좀 파급력이 있는 방송이라 국회의원 당선인께서도 이렇게 한 번씩 오십니다. 그렇게 저희 하지. 방송에 서범수, 김기현 이외에 이제 아직 출연하지 않은 저희 그 5개 국군 나머지 이제 4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언제 듣고 나올 계시죠? 거야? 언제 나오겠지 뭐 이제 두 분 나오셨는데 이제 순서대로 줄줄이 나오셔야죠. 네, 번호표 뽑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하자. 아무튼 이분들 나오실 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가 이렇게 공무원 사회 약자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대하고 있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7년째 지금 또 네. 거리에서 해고 네. 상태로 이제 투쟁을 진행 중이신 네. 60대에서 70대 네. 노령의 해고자 동지들이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누구시죠? 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 네. 그 한 번씩 저희 동구 울산과학대 네. 앞에 지나가면 네. 이게 천막으로 설치되어 있는 네, 것을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그분들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네.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역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저희는 또 지역별로 또 지부가 있기 때문에 네. 북구 지부에서도 되도록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뭐 이렇게 좀 위로도 전하고 연대의 힘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네. 작년까지 계속 수요 집회를 하셨습니다. 저녁에 민주노총에서 주도해서 네. 이제 공무원 노조도 거기에 이제 작년에 계속 꾸준히 참석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 꾸준히 많이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금 5개 구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CCTV 관제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비정규직이고 사실은 이제 국가기관이 지방정부가 외주화를 통해서 고용해서 지금 쓰고 있으신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연대를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좀 연대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연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여기서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리고 싶은데 6월 5일하고 6월 6일 날 네. 아시다시피 이제 경주에 월성 원전의 네. 폐기물을 저장하는 네. 맥스터. 핵쓰레기장이라고. 네. 핵쓰레기장. 네. 핵쓰레기장에 네. 찬반 투표가 있습니다. 네. 북구 지역 주민이나 울산광역시 주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주시, 특히 북구는 경주시보다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네. 위험한 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조차 묻지 않는 모순된 네. 부분이 있어서 직경 10km 미만에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사고 나면 바로 피해를 입는 입장인데 네. 어떤 의견도 법 제도화에서 제시할 수 없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찬반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운동을 진행 중이고 네. 6월 5일, 6월 6일 양일간 투표가 있어서 북구 지역 사시는 주민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리고 공무원 네. 노조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그래서 네. 저희는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재정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세 분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까지 이제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여쭤볼 텐데 우리 정 기자께서는 2부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너무 못 드렸죠. 죄송해요. 그래서 질문을 안 네. 드렸잖아. 안 드렸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먼저 좀 마지막 저희 1, 2부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고 네, 저희 다음 이제 yes or no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내 갑질을 이번에 취재하면서 되게 느낀 거는 네, 직장 내 갑질 문제는 비단 솔직히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내 네. 전체 사회에 만연히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게 직장 내 갑질이 그냥 단순히 괴롭힘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가볍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렇죠. 또는 이제 상급자에 대한 이제 저항을 못하니까 성희롱 등 이런 사회적인 또 다른 문제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장난식으로 뭐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말과 행동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저 또한 이런 문제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기자로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강승엽 지부장께서 조직부장께서 먼저 네, 전 지부장입니다. 네. 저희 그 인터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공무원 노동자는 공무원들의 이기로 만드는 집단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해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철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네, 공무원 노동자의 활동을 계속 지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용 지부장께서 예, 네, 저는 지금 현안 문제인 저희 그 보건소장 징계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인사위가 네, 사안의 엄중함을 좀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배제 징계라는 결론을 통해서 저희 조합원들이 제발 좀 밝은 직장생활 내에서 지역 보건의료 최선에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집중을 해서 일해서 코로나19를 지역 내에서 잘 막아내는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yes or no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